매일 밤 수상한 사람이 출몰한다는 부산의 한 전통시장. 남다른 포스 풍기며 등장하는 이가 있었으니 아직 한 마리 남았다. 어머, 아저씨 누구세요? 잘 팔리게 비나이다. 맛있게 비나이다. 간장게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짠내를 맡으며 성공을 기원하고 고소한 냄새 풍기며 돈 좀 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핫하잖아요. 택배 온라인 비대면으로 다들 이제 물건도 이제 구입하고. 찜은 이름도 몰라 얼굴은 더 몰라 주문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고양이도 추천하는 바로 그 집. 손님 지갑 열게 하는 비결은? 소금물을 넣고. 성공의 맛은 어떨까요? 그만하면 됐어요. 짜네요. 짠내나는 정택씨의 언택트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여름의 흔적 위로 새로운 계절이 덧입혀지는 시기. 이곳에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시장이 주 활동 무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면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찾아요? 거기 가면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고양이를 찾아야 한다고요? 언택트한 카푸라더니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얘 따라가면 돼요. 누구요? 아, 얘요? 드디어 고양이 발견. 과연 작은 친구는 우리를 갑부에게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믿고 따라가 보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들어갑니다. 정말 여기에 갑부가 있는 걸까요? 사랑스레 고양이를 바라보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갑부 맞으세요? 모르겠어요. 고양이한테 물어보세요. 갑부가 맞다며 확신에 찬 녀석.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옮기는 남자. 각종 생선이 진열된 모습이 여느 생선 가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직원인 걸 빼곤 말이죠. 이게 무슨 생인새가 같은 데 좀 있잖아요. 한 마리 넣어서 5마리짜리 3만원짜리 한 마리 2,000원이잖아요. 중간에 걸로 함께 주세요. 진열하자마자 판매 개시. 수완이 좋다고 생각하던 찰나 손님을 세워놓곤 가게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계속되는 수상한 행동. 생선을 한 토막씩 꺼내 정체불명의 통에 넣고 흰 가루를 곱게 묻혀주는데요. 그대로 굽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꽤나 자연스러운데요. 결과도 수준급. 대체 무슨 상황이죠? 저는 생선으로 나시신데요. 평범한 생선 가게의 틀을 깬 남자 조정택 씨입니다. 왔나? 생선 좀 사가자. 고등어 줘, 고등어. 주문 받는 즉시 그릴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변신하는 고등어. 직접 구워주는 서비스 덕분에 남자 손님들에게도 진입장벽이 낮은 가게랍니다.
일단은 뭐 집에서 구우려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지저분하고 치우기도 그렇고 그런 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거기서 가져가면 편안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내에게 센스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노르웨이가 아니면 고등어가 아닙니다. 한 마리 2,000원, 2마리 1,000원. 이러니 지갑이 열릴 수밖에요. 손질한 생선을 즉석에서 바로 구워주니 주부들에게 단연 인기 만점입니다. 애들한테 붙이려고 서울에 딴 시간도 보내면 편해요.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어요, 보낼 때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던 찰나 생선 구이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정택 씨. 우렁각시가 따로 없네요. 또 생선을 배달시키신 거예요? 아, 돼지고기 제사여가지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생선을 굽는다든지 뭐 찐다든지 그렇게 못해서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원체 고기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맛도 뭐 다른 사람 맡기는 거에 비해가지고 잘 나오니까 계속 이용을 하시죠. 장사 경력 10수년의 주변 상인마저 만족시킨 두 얼굴의 생선 가게. 전통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 굽다 말고 팬에 기름은 왜 두르는 거죠? 생선을 튀기기라도 하는 걸까요? 그때 달라지는 조리법. 번거로움을 자처하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전분은 생선이니까 기름기를 쫙 빼줘야지요. 그래야지 고소하고 담백하고 얘네들은 기름기가 없는 생산 생선이니까 그리고 기름기를 쳐서 구워주는 거예요. 생선에 따라 제맛을 내는 조리법을 사용한다는 것. 지방이 적고 살이 연한 생선은 기름에 튀기듯 해야 부서지지 않고 풍미가 살아난답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구워줬던 것처럼요. 물론 기름 튀고 냄새나서 선뜻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정택 씨가 나선 겁니다. 촉촉한 속살과 감칠맛을 제대로 보여주려고요. 오후가 되자 가게가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포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선구이? 설마 택배로 보내려는 건가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동기화나 뭐 이런 거는 보관은 더 뛰어나겠죠. 쉽게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과장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따로 쫙 돌아가고 안 오고는 못 버리겠죠.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도 명절이 왔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줄 알았는데 갖고 온 생선을 냉동 창고에 넣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빨리 포장해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급냉해서 전문 포장하는 게 진공도 잘 되고 가꾼 느낌 바로 날 수 있게끔. 멀리 있는 손님들에게도 부산 사나이의 손맛을 알리기 위해 기다림은 필수. 생선구이의 맛과 향을 위해 3시간 급속 냉동한 뒤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덕분에 갑부의 생선은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택배가 한 가게를 더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게는 지금 가게가 구워주고 익혀 들어오는 정석 가게 하나, 방금 판매하는 거 하나, 인터넷에서 택배 파는 거 하나, 그런 식으로. 생선구이 택배는 간편식 인기가 커지는 시대에 딱 맞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량을 준비하는 것만큼 운송장을 뽑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우리가 통장이 어디가 없네요. 어서 택배 준비를 끝내야 하는데 마음이 점점 초조해집니다. 내일 갖다 준다면요? 네. 뭘 빌리러 오신 거예요? 네, 통장이 우리가 내다가지고. 이웃 덕분에 한시름 놓습니다. 총알 탄피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일명 언택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일거리가 더 늘었다는데요. 정택 씨는 매 순간 초단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일단 또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려고 택배 기사 올 때까지 최대한 그거를 뽑아서 바로바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덩달아 직원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출고 시간인 오후 4시 전까지 쉼없이 달려야 합니다. 시장 생선 가게라 하기엔 그 양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시장 안에 그리 많지는 않아요. 두 군데 정도. 근데 유달실이 좀 빨리 크고 빨리 나왔어요. 오늘 하루 나간 박스만 100개 남짓. 드디어 한숨 돌립니다. 쌤이가 안 들어왔다. 신나왕 쌤이야. 이리로 오구나 이놈아. 귀여움을 담당하는 직원도 퇴근하는 저녁 시간. 네. 이리 와요. 네, 감사해요. 먼저 갑니다. 문 닫고 가. 불 끄고. 딴 데 가지 말고 가다가. 하나 둘 불빛이 꺼진 시장. 갑부의 가게는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영업이 끝난 거 아니었나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저한테는 이제 투잡을 해야 돼. 투자? 아,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이제 저는 2라운드 시작. 아직 퇴근은 멀었다. 갑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된다. 낮에는 오프라인 생선 가게 사장님이었다면 이번엔 맛집 주방장. 고등어, 조기 같은 밥 반찬 주문이 많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리는 갑부. 이번엔 또 어떤 마법을 펼치려는 걸까요? 식초 소스 물이에요. 식초가 단백질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기발되면서 소주는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잡내를 잡아주는 건 물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일명 겉바속촉을 만들 수 있는 비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초와 소주를 1:1 비율로 섞어주면 되는데요. 얇고 넓게 뿌려주는 것이 좋다네요. 갑부의 비법이 야무지게 들어간 생선구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네요. 이게 왕푸딩. 네. 네. 어때요? 네. 어디 있으시죠? 밀라. 잠깐만 잠깐만요. 뭐가 바뀐 겁니까? 잠깐만. 네. 이게 아, 예. 수고하세요.
주문이 많다 보니 뜻하지 않은 일도 벌어진다는데요. 실수가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대면 오늘 배달하시는 기사분들도 문 앞에 놔두고 가라. 네. 문 앞에 놔두세요. 그럼 뭐. 이번엔 직접 배달이라도 가려는 걸까요? 기사들 바빠서 힘이 잘안 붙잡고 어떻게 가야지. 저녁 시간엔 주로 야식을 즐기는 젊은 청년들이 자주 주문한다는데요.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고픈 마음에 속력을 내봅니다. 그 인터넷 보고 맛있어 보여서 그냥 주문하게 됐어요. 아, 처음 주문해 보시는 거예요? 네네. 어떤 거 주문하셨어요? 고등어. 평범하던 밥상에 그리움을 얹으면 이게 바로 집밥. 타지 생활은 팍팍하기만 하고 매일 야근에 퇴근해도 숨 돌릴 틈 없지만 뭐 따끈한 밥 한 술로 위로받는 거죠. 그 맛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그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드디어 정택 씨도 이중 생활을 끝내고 가게를 마무리하는 시간. 남들보다 긴 하루를 보낸 만큼 성적이 궁금합니다. 돈통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요강? 여기엔 깊은 뜻이 있다네요. 장사하시는 분들 미신적인 좀 그런 게 있는데 돈이 잘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장모님이 하나 사주셨어요. 어차피 이거 와이프 건데. 월급쟁이처럼 왔다가 왔다가 스쳐간다고 하기엔 액수가 상당합니다. 못 걸죠? 진짜요? 이 식구가 몇 명인데 이거 벌면 죽죠. 벌면 죽지.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을 통해 얻은 하루 수익은 450. 거기에 택배 수익까지 더하면 하루 매출은 무려 999만 원. 명절 앞 일주일. 일주일 딱 지나면 없어요. 제수용품 주문이 많은 요즘 추석과 설 명절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발빠르게 트렌드 감지한 결과 연 매출은 9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대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택배 요즘 받아서 방금 배달로 받아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또 소비 상황에 맞게끔 또 해드리니까 그렇게 또 소비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정택 씨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또다시 배달을 간 것 같은데 발걸음이 뭔가 익숙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나왔어. 안녕하세요. 아, 집이었군요. 정택 씨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린 시간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네요. 가족들이 있기에 고단함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여기 브라질 족이래. 진종이랑 닮았는데 여기 풀리는 거야. 질리지도 않는지 직접 구워온 생선을 먹습니다.
아내도 맛을 보는데 조기 한 마리를 두고 어느 때보다 진지한 부부. 나 그래서 식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지. 얘에 비해서 민호 쪽이 확실히 진주보다는 땡글땡글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판매를 해야 되니까 먹어보고 가격적인 거 그리고 맛이 괜찮은지 그 정도는 와이프 뭐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렇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냥 해줄 수 있는 선에서 해서 대한민국 엄마잖아. 주부 입맛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냥 어차피 편의점을 안 쓸 건 아니니까 피해서 한다니까. 최근에 아내는 늘 든든한 지원군이라는데요. 그나저나 집에서 왜 나무 젓가락을 쓰는 거죠? 손이 새 젓가락이 없잖아. 지문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문이 없었다고? 지문이 없어가지고 미끌미끌해가지고 이래서 맨들맨들 하잖아요. 미끄러워서 젓가락질 잘 못해. 지문이 닳아 없어질 만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던 정택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요리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성취감이 있던 그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게 뭘까? 내 장사. 매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했던 시장. 그곳에서 정택 씨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된다고 생각도 해본 적 없던 곳. 다름 아닌 생선 가게였습니다. 왜 그거 했을까요? 남들이 잘 안 하니까, 꺼려 하니까 생선 가게라면 전부 다 이거, 냄새, 지저분 이런 게 따라다니고 했는데 생선 가게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갈래했었고요. 시장은 올드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카페 분위기로 깔끔하게 꾸몄는데요. 셰프였던 경험을 살려 생선을 직접 구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어른들은 밖에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가서. 그런데 애가 있는 집들은 애기 성장 발육을 위해서 생선을 안 먹일 수는 없거든요. 고등어 때문에 미세먼지 고등어가 제일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생선을 구워 먹는 게 꺼려하는 게 됐죠. 번거롭고. 하지만 시장 안에 생선 가게만 15개. 구석자리에 위치한 정택 씨의 가게까지 찾아오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생선 드셔보시고 사가세요. 맛에 자신이 있었기에 한 번만 먹어보면 단골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짠노. 차게 식어 짠맛이 올라온 생선은 역효과만 일으켰습니다. 시장이 시장다고 해야지. 왜 저렇게 튀려고 하지? 자신있게 창업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죠. 요즘 시장이 하향세인데 전통시장이 뭐 묶여 있어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노 이런 반응이었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와, 이 까딱하면 더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가게를 알리는 게 급선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배달도 시작했죠. 생선이 왔습니다. 생선을 구워주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먹히는구나. 역시 생각했던 대로 시간이 걸릴 뿐이고 과정이 복잡했을 뿐인데 내가 유지만 하면 매니아층 형성되고 단골도 형성되고 할 거란 자신감은 있었어요. 모두 깊은 잠에 빠진 시각.
갑부에겐 출근 시간입니다. 명절을 앞둔 땐 하루 2-3시간 쪽잠이 전부. 피곤할 만도 한데 새벽에 일을 해놓지 않으면 모든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는 천천히 작업해야 돼. 한 견매 보러 한 견매 5시 50분 시작이니까 그래도 짬 날 때 생물을 판매하는 여느 생선 가게와 달리 갑부의 주력 상품은 반건조 생선인데요.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장 배를 따면 내장을 꺼냈어요. 요래요. 근데 이게 안에 칼집을 넣어서 이 안에 보면 시커멓단 말이에요. 이거를 긁어주지 않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나고 맛이 가요. 생선 냄새가 확 나오거든요. 진짜 손이 많이 갑니다, 이거 생선하는 거.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에게 맡길 수도 게을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젠 만져만 봐도 아는 수준. 이거 냄새 맡을 필요 없어. 야, 원상 먹고 안 되죠? 이거랑 틀리죠. 그렇습니다. 다르네요. 양질이 아닌 생선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갑부의 철학. 아깝지만 이 나머지 애들의 가치를 인정해 받기 위해서 반건조 생선의 핵심인 간을 하기 위해 소금물을 제조합니다. 간수가 잘 된 거는 이렇게 소금이 빨리 잘 녹아요. 염분이 생선의 수분을 배출시켜 보존 기간을 늘려주고 비린내는 없애준다는데요.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은 덤이라네요. 어떤 집은 여기에 소금을 굵은 소금을 뿌려놔요. 저는 그냥 그게 아니고 소금을 잠기고 여러 생선을 잠궈 놓죠. 이게 이 과정이에요. 생선 속까지 골고루 간이 밸 수 있도록 소금물을 사용, 농도가 중요하답니다. 항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식당에 뭘 레시피로 공개하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정확한 비율 대신 힌트만 살짝 알려주기로 한 정택 씨. 마치 사해 바닷물처럼 계란의 끝부분만 보일 정도로 동동 떠다니면 적당한 농도라네요. 그만하면 됐어요. 짜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물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목욕 재개를 하면 끝. 얼마나 이쁩니까 이거. 야, 간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짱 하나 먹으면 이쁘겠죠. 생선 간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눈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는데요. 바로 등 쪽에 푸른 빛이 돌아야 간이 잘 된 거랍니다. 고된 작업에 힘들 법도 하건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의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싹 때깔 좋다. 손님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총 18번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갑부의 반건조 생선. 그 짠맛에는 갑부의 진한 땀방울도 함께 배어 있습니다. 소금기를 깨끗이 헹군 뒤 환골 탈퇴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만을 남겨뒀는데요. 바로 건조 작업입니다. 실내 건조장까지 만든 갑부. 그런데 생선 배에 뭔가를 끼워 넣는데요. 자세히 보니 노끈 같습니다. 배를 벌려주는 작업이 이게 다른 데는 나무젓가락 쓰고 뭐 시계 쓰고 하는데 저는 이걸 써요.
녹근. 내장을 빼낸 부분의 물기를 제대로 말려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답니다. 때문에 습기에 취약한 나무 대신 깨끗한 녹근을 고집한다는군요. 비나이다. 잘 팔리게 비나이다. 잘 팔리게 비나이다. 맛있게 되게 비나이다. 생선도 이게 요 무늬가 있잖아요. 지 결이 있을 거고 선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결이. 이렇게 말리는 거랑 이렇게가 싹 훑어가지고 말리는 거는 많이 틀려요. 비늘의 결까지 신경 쓰는 정택 씨. 색이 있는 생선일수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리면 색깔이 안 이뻐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겠죠? 어느덧 동이틀 시간. 장화를 챙겨들고 길을 나섭니다. 너무 많아요. 경매장 바닥에 생선도 찌를 하고.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하고 매일 새벽 찾아가는 곳. 가게 근처 어시장입니다. 피곤할 법도 하건만 정택 씨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일주일에 3번은 직접 방문해 물건을 구매합니다. 이게 구이용에서는 고급 생선으로 들어가요. 눈볼대라고. 일명 금태라고도 불리는 눈볼대. 이게 그렇게 맛있답니다. 이런 거는 초반에는 하다가 이게 고급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안 하거든요. 이런 게 구워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늘 시장에 온 목적을 찾아 나섭니다. 구매해야 하는 생선은 제수용으로 인기가 좋은 참가자미.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선 과정도 중요하지만 원재료가 신선한 것이 첫 번째죠. 겉에 끌거리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상품 볼 때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만졌을 때 살기 육질이 탄탄한 거. 정택 씨가 눈독 들이는 좋은 생선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가격이겠죠? 안 판다. 눈치 작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저렇게 한 저 정도 사이즈면 보통 나오는 게 한 30몇만 원 하던데 한 50만 원이니까. 태풍으로 인해 물량이 부족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고 치솟는 가격에 표정이 어두워지는 정택 씨. 아무리 필요한 생선이라도 무턱대고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오히려 판매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날은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조금 내가 마음에 드는 이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쪽잠을 자고 어시장에 달려온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담당 경매사도 그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샀다고. 아, 샀어요, 지금? 요거? 팽팽한 눈치 싸움 끝에 얻어낸 물량. 사과장만 샀어요. 자연재해로 물량이 부족한 것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 참가자미를 산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장에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바다의 짠내음을 맡으며 오늘도 치열하게 펼쳐질 정택 씨의 아침.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또 바쁘게 일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직행한 곳은 가게 보물 창고 냉동실입니다. 수많은 생선들이 잠자고 있죠. 한 통에 작은 생선들은 한 50에서 70마리 정도 들어가고요. 몇천 마리 넘겠죠? 건조 과정을 거친 20여 어종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매대에 진열할 상품부터 분류합니다.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피곤함도 모두 잊고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밤에 이모들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가정에서 아저씨랑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그게 또 전달되면 또 그러니까 그 잊어먹게. 가게의 첫인상인 만큼 매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갑부. 냉동실을 수차례 오가고 나서야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찾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매장.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그 맛에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산 사는데. 일산이요? 네.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형제간들이 부산에 많아서 여기 부산 올 때마다 이 생선을 잘 사요. 어머나 감사해요. 이러면 내가 부산 올 때마다 와야 되는데. 부산을 자주 오셔야 돼.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기에는 좀 미안하고 먹는 시장 없는 거 그렇게 있어서 좀 멀리서 오시거나 이런 분한테 서비스. 정택 씨의 후한 인심은 이사를 가서도 꼭 찾아와야 하는 이유. 먼 데서 왔거든요. 어디서 봤는데요? 김해. 김해. 원래 여기서 살다가 가서 여기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이 집 생선이 왜 좋아요? 그냥 깔끔하고 그냥 깨끗하고. 멀리서 온 만큼 통 크게 삽니다. 109,000원. 네, 계산하겠습니다. 한 벌에 생선만 10만 원어치를 판매하는 남다른 클래스. 손님들이 반한 이유는 또 있답니다. 바로 이 포장법에 있다는데요. 판매하는 생선 전부를 진공 포장하는 갑부의 가게.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드셔보신 분들은 그 진공 포장 때문에 또 다시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맛을 보고는 또 맛있다고도 얘기도 해주시고 가고 그렇게 해요. 대개 반건조 생선을 사면 신문지에 돌돌 말아주기 마련인데 진공 포장을 도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점점 매출이 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집에서는 가게에서 구워주는 맛이 안 나죠? 자신의 노하우를 담아 만들어낸 최선의 결과물인데 집에서 구우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 깊은 고민에 빠진 정택 씨. 맛의 미스터리를 냉장고에서 찾게 됐는데요. 신문지에 대충 싸서 보관한 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집들 냉동실 보면 오만 개 다 들어갔잖아요. 간마늘 갈아 놓은 거, 미숫가루 있고 콩가루 이런 냄새들이 생선에 다 배기기도 하고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생선 사놓은 게 있었지 꺼내보면은 막 꽁꽁 얼어가지고 막 그걸 부랴부랴 또 물에 넣기가 하면 맛있겠어요? 정택 씨는 과거 요리사 시절 진공 포장으로 식재료를 보관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응용하기로 했죠. 소비자들은 내가 편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따로 물에 헹구거나 씻어서 내 손에도 생선 비린내가 배게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묵기만 제가 해준 다음에 조리 과정만 거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렇게 해드리고 진공 포장으로 맛을 지킬 수 있게 되자 바로 반응이 온 것은 택배였습니다. 2년 반 만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한창 분주한 시간, 갑자기 외출에 나서는 정택 씨. 머리가 너무 감지도 못하고 지저분해서 손님들한테 연결해서 내가 급하게 짬날 때 시장 근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시장 안에 몇발 안 되니까 그냥 자주 오는 미용실에 하루를 40시간처럼 사용하는 그에게 미용실은 단순히 이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인 셈이죠. 항상 좋아요, 항상. 왜 우리 집만 오면 좋은지, 머리 짤 때마다 좋은지, 감고 이렇게 웃으면 좋죠. 찰나의 잠이 참 달콤합니다. 다시 남은 하루를 달릴 힘을 얻습니다. 정신 못 차려. 단돈 5,000원의 휴식을 취한 갑부. 이제 다시 생선을 요리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작업을 하는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생선을 소담이 담아 이동한 곳은 다름 아닌 찜기? 구워주는 것도 특이하다 싶었는데 생선찜까지 해준다니? 이건 생선계의 만능 엔터테이너 수준 아닙니까? 생선을 이제 멋져서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좀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하나 둘 해주다 보니까 좀 늘긴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셰프 경력 썩히면 아깝죠. 생선을 곱게 단장해 줍니다. 이 한 자리에 보면은 이바지 음식이랑 이바지 생선 같은 게 이바지 시댁에 보내는 첫 선물 이바지함. 이런 건 얼마나 할까요? 찌는 비용 3,000원이고 3,000원밖에 안 받아요? 네, 그게 이제 돈은 받지만 생선 가격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려고 받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3,000원 좀 누가 해주나. 한 마리당 단돈 3,000원으로 해주는 특급 서비스 때문에 자주 오는 단골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덤이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친하게 지내요. 네. 예쁘게 잘하셨네. 예. 오, 예쁘다. 예, 예. 그냥 실고추 정도로 살짝 이렇게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계란 지단하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해줘서, 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하는 음식,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실력 발휘는 계속됩니다. 배 안쪽에 칼집을 넣어야 돼요. 겉에다 넣는 게 아닙니다. 요래 말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짬뽕 끓일 때 되면 이렇게 말려가지고. 중화 요리의 상징 웍까지 동원된 요리. 대체 무얼 만드는가 싶었는데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시원 칼칼한 짬뽕? 이거 나 짬뽕 자주 해주지. 네, 자주 해요. 그래요? 여러 종류를 자주 먹는데, 점심 식사는 안 해요.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직접 만들어준다는 정택씨. 24년 내공의 솜씨를 손님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초면인데요? 점심 우리는 그게 없어서 주방이 없어서 자주 해줘요.
잘 먹겠습니다. 스파게티는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진 않은데 맞나? 그렇다면 짬뽕 맛은 어떨까요? 불맛도 지금 거기가 불은 안 넣는데. 아재 개그를 조미료로 섞어주니 그 맛이 일품입니다. 해장 좀 돼요. 제대로 어떻게 오늘 짬뽕 하는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어제 술을 마셨대? 그런데도 여성대서네. 아니 그럼 밥을 많이 먹었다까. 옛날에 하양님이 중집 하셨어요. 속끓여서 손맛이 있는 거예요. 맛없는데 자꾸 만들어주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맛있으니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 사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1등 사장님이네요. 기력을 보충한 뒤 이어진 후반전. 또다시 전국 각지의 손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갑부에게 부를 안겨주는 반건조 생선. 그 중에서도 효자는 따로 있답니다. 종류 많이 합쳐서 조기류에서 한 마리, 미너리에서 하나, 도무에서 하나 이렇게 하시고. 명절 차례상에 꼭 올라가는 제수용품 3종 세트. 그렇다 보니 요맘때면 밀려드는 주문에 전쟁이 따로 없다는데요. 함께 넣어주는 의문의 종이 한 장. 혹시 전단지 같은 건가요? 수용 생선 활용하는 거. 먹고 남은 생선 활용법이라고요? 명절이 지나면 주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처치곤란이 된 차례 음식 때문이죠.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갑부가 직접 레시피를 만든 겁니다. 집안에 이제 냉동실에 다 이런 생선들이 있나 보다. 우리는 이런 거 모듈에가 없어서 못 먹는데 왜 보관만 할까? 해먹을지 몰라. 잡탕찌개를 저희들이 해먹는 거를 레시피 하에서 한번 택배 상자나 이런 데 넣어주고 올까. 냉장고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질지 모를 녀석들을 위해 정택 씨가 만든 묘채. 과연 요리 경력 24년 갑부가 고하는 잡탕찌개 맛은 어떨까요? 무가 들어있는, 모든 국에는 무가 좀 들어가야 되나? 그냥 못할 것 같아요. 맛이 없는 레시피는 안 되잖아요. 완벽한 조리법을 위한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소비자한테 한 번 더 다가가는 거죠. 아,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구나, 소비자들은. 이 생선에 대한 마지막 끝까지, 남은 생선까지 어떻게 먹는 방법까지 이렇게 제시해주는 생선 가게가 과연 있을까요? 낙오하는 생선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씁니다. 손님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정택 씨. 짙은 어둠이 깔려도 갑부에겐 쉴 틈이 없습니다. 짠내나는 갑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양이 많아가지고 워라벨이 다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홀로 고된 노동을 감내하는데요. 나머지 작업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등어를 절여놓고 쪽잠을 자려는 정택 씨. 저도 촬영해야 되니까 네. 그 옆에서 잠깐 어차피 물릴 거니까. 네, 저 옆에서 기다릴게요 그러면. 일하랴 촬영하랴 지친 두 남자 숙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자는 두 남자. 과연 생선의 운명은? 고등어에 맛있게 간이 배는 사이 잠깐의 틈이 생겼습니다. 저도 촬영해야 되니까
그 옆에서 잠깐 올린 거니까. 예, 저 옆에서 기다릴게요 그러면. 고단했던 하루의 깊은 단잠에 빠진 두 남자. 알람이 울리고 30분이 지나서야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지나버렸네 이거. 알람이 울렸네. 이것도 또 그냥 있었네. 일단 주방으로 향하는 정택 씨.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내 주방에 감도는 살벌한 기운. 아유, 짜게 됐어. 어떡해요? 한번 간뱅이 이게 짜게 되면 뭐 어떻게 다 버려야지. 아, 이걸 넣어요? 네. 잠깐 방심한 사이 정택 씨의 고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고의 것이 아니면 팔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상품은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합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버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타협으로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었어요. 과연 이게 될까? 무섭더만 참 미친 거 아이가. 새 들어가서 직원비도 아니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고 물건이나 더 사던가. 수박하고 똑같아요. 수박 쪼개듯이 쪼개가지고 안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펼쳐날 수 있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냐 실패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시작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6년간 서민갑부를 빛낸 갑부들이 전하는 대국민 프로젝트. 폐업 직전에 처한 위기의 소상공인을 구출하기 위한 절대 비책이 쏟아진다. 음식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저거는 하면 안 되고 업종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그 가게를 해야만 된대요. 인생 역전! 미래의 서민갑부를 꿈꾸는 주인공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